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의혹, 그리고 또 의혹입니다. 어디에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가? 바로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건진법사 관련된 의혹이 또 나왔고, 그리고 관저 시공 관련된 의혹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최민우 기자.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은 크게 보면 지금 신문엔 두 가지예요. 건진법사가 이권 개입된 의혹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대통령 그 관저 공사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볼까요? 네, 그 무속인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과 친하다, 그리고 예전에 캠프 때 일을 했다, 그런 이유로 뭐 어떠한 일들을 무마해주겠다, 뭐 소개해주겠다, 이런 그 일명 찌라시가 돌기 시작해서 이게 이슈가 되는 대기업 거고요. 상대로 그랬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네. 그죠? 네. 그리고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관련해서는 그 공사의 일부를 코바나 컨텐츠가 전시했었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가 한 12억 정도의 규모의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수의 계약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연관돼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수의 계약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공시하고 나서 3시간도 안 걸렸다? 공고부터 낙찰까지 3시간도 안 걸렸다. 이제 이런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이거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여러 신문에서 또 이제 다시 갖다 썼습니다. 그 이유는 화제가 될 만한 내용이다. 이거는 뭐 진보 언론이든 진보 성향의 언론이든 보수 성향의 언론이든 상관없이 지금 관저 시공과 관련돼서는 문제를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다 지금 상당히 트리거에 속하는 그런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8%인데 더 그렇죠. 떨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의 휘발성이 있는 지금 사안들인데, 예. 이 두 번째 그 관저의 그 업체 리모델링 관련해서 수의 계약한 업체가 코바나 컨텐츠 후원했다. 후원한 사실은 없다고 지금 밝히긴 했는데, 네. 요 업체가 이제 히림건축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네네. 히림건축이라는 거는 그 건축 이런 쪽에 전시 건축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실력이 있는 탄탄한 업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물론 이제 아마 이게 전시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 코바나 콘텐츠 전시에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예. 요거를 절차를 그냥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을 했으면 사실 히림 건축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을 제기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과정이 그 행안부가 세종시의 일인 것처럼 해서 나라장터에서 3시간 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문제였던 거고, 예. 건진법사 문제는 이런 정도로 지금 대기업 상대로 지금 호가호위를 하고 있으면 불러다가 네네.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공직기강실 같은 데서 불러다가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대기업에다가 조심하라고 주의령을 발령을 했는지, 이 진짜 대통령 비서실 지금 싹 다 바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그 단독 보도 보고 조금 놀랐는데, 건진법사를 주의해라. 대기업 여러분들. 이런 설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기사화가 됐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아직 문재인 정부에서 오셨다고 문재인 정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로 살고 있어요.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인사라고 대답을 했던 네. 비율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런 사사로운 것들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것들. 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공적의 영역에 대해서 모든 사심이 다 반영됐다는 것. 그것 네. 때문에 국민께서 그런데 비판과 이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건데, 지금 건진법사 문제도 이렇게 이거를 이제 아까 이은호 소장님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얘기하는데, 이분은 공직인이 아니라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민간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누가 해야 그러면은 돼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네. 수사할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이 검진법사가 그렇게 사칭하고 다닌 문제에 대해서 법 좋아하시고 원칙 좋아하시니까 검찰 통해서 한동훈 장관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라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왜 예, 갑자기 대기업 통해서 대기업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분이 사칭하고 다녔는데 왜 갑자기 대기업한테 건진법사 조심해라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매우 의문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후보 시절에서부터 네네네. 무슨 뭐 네트워크 조직인가요? 거기에 음. 본부장 하시면서 그때 이제 뭐 법사 도사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분의 뭐 자녀도 사실상 뭐 지금 대통령실에 있니 없니 이래부터 문제가 애초부터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단속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떻게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도 건진법사의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시면서 예,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는 이야기도 저도 뭐 이거는 뭐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몰랐던 부분은 아닌데 왜 그동안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뒀냐 이것도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또 문제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예. 이 부분은 더더욱 조심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한테 조심하라 하게 아니라 건진법사한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요거 예. 제가 시기다. 짧게 덧붙이면 이게 예. 공직기강 비서실은 이제 제가 그 담당 조직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원래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지인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지금 민정수석실 안에 그게 있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요게 지난번에 그 상임위 질의에서도 누가 최강욱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 관리 사촌에서 8촌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냐, 검증하고 있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법무부? 근데 그 인사정보관리단은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 추천과 그 검증 그쵸. 기능이기 때문에 추천 기능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증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디서 대통령실 안에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법무부 안에 부서 하나 신설해서 이거야말로 진짜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사건 사고가 역대 정부에서 결국 다 이 친인척과 지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임기 후반이 어려웠던 정부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 사적 채용이나 이제 이런 뭐 실제 있었던 그런 사람 관련, 인사 관련 의혹들은 제가 보면 물론 참모들이나 대통령실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채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높은 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지금 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행정요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 게 있을 수 없었던 역대 정부에서는 없었던 얘기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적 채용 그리고 이 채용의 근 기준과 이 누가 추천했는지가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했을 거다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점과 함께 이 사적 채용된 인사들이 정치 성향이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구구 성향인데 이거는 유럽의 구구도 아닌 그런 이상한 성향을 지니고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채용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사 채용 관련된 논란들은 워낙에 좀 사례들이 많았어서 그중에 어느 누가 실제 대통령실을 그만뒀고 아직 누가 남아있는지는 제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논란이 됐던 그 안정권 씨 누나만 실제 사의 표명하고 수리가 됐고 그 이후에 논란이 됐던 분들은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그 강기훈 씨. 권성동 의원이 추천했던 예, 예. 구급 공무원도 그만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절반이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논란이 됐던 분들 중에 관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아직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직 뭐 드러나지 않아서 만약 드러나면 또 대서특필 됐겠지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점이 안타깝고 그걸 관리를 못하는 건 결국에 대통령실 차원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하나만 덧붙여주시죠. 또 네. 말씀드릴 게 약간 있는데 약간 수의계약 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한창 그 인수위 시절에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당선인께서 이렇게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막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기도 했었는데 제가 모 방송에서 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돗자리 깔아야 되는지 해도 모르겠는데 돼요. 예, 괜찮아요. 이 이전에 대해서 물론 본인의 철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 수의계약 관계를 좀 봐야 된다. 수의 계약 관계를.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이나 뭔가를 이전한다 뭐 하면 이전에 대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듭니다. 뭐 수십억, 많게는 100억까지 들 수도 있는데 그 네. 관계에서 이전했었을 때의 그 업체나 이런 부분이 분명 수의계약일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어디 방송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맞지 근데 않겠습니까? 수의계약이었네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런 대통령실 이전 자체도 사실 뭐 나누리 건설인가요? 그분도 사실상 김건희 여사랑 관련됐었던 되게 영세한 업체에서 그거를 관리를 했었고 또 다시 관저가 또 연관이 있는 코바나 컨텐츠 연관이 있는 데가 나오는 거 보면 네. 이 관계를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민호 기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상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리모델링 하거나 뭐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이제 업체를 찾아요.
근데 뭐 사실은 아는 사람 통해서 조금 싸게 할 수 있거나 뭐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일하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그럼 지금 제가 대통령으로 빙의돼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아, 근데 제가 참 놀랐는 게 수의계약이라는 건 사실 뭐 본견적서를 받고 가견적서를 받거나 타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사실 업체를 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코마나 콘텐츠 관련된 아까 히림 건축. 히림 네. 건설. 지금 공사 범위가 총 12억이에요. 근데 12억이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될지 사실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친한 뭐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깨끗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니 나라 장터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하면 될 것을 굳이 왜 수의 계약을 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아 근데 이게 히림 건축인지 히림 건설인지 제가 정확히는 건축으로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업체와 같은 곳인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요. 예. 대통령실은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이제 그 업체 발주를 낼 때 제가 네. 대통령실에 있었을 때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상위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업체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순회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네. 일단 풀단을 만들어서 그걸 순회를 시키는 형태로 하고 보안각서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대통령 업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공개 입찰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도 이제 덧붙여서 드리고 저는 근데 사실 이 보도 보고 가장 이제 조금 냄새가 난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좀 의심스러운 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공사 지역을 세종특별시로 기재하거나 뭐 공고문과 공사 지역을 이제 허위로 기재했다는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없이 단순 실수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거를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터질까 봐 정보 접근이 좀 어렵게 만들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뭐 아는 사람 통해도 되고 김건희 여사 통해도 돼요. 근데 이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드러난 거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는 거는 정말 문제다. 그래서 저도 이은영 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통령실이 문제다. 우리 대통령님하고 여사님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진짜로. 자, 아무튼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저 하나만. 네, 하나만 말씀하세요. 하나만. 요거 이제 다시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네네. 이제 돗자리 한번 더 깔아주세요. 깔아보겠습니다. 팍팍.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아까 업체 거기 네네. 12억 정도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실이 있다 보면은 그 관저나 이렇게 이 집무실에 그림을 걸어 놓습니다. 그림이요? 그게 보통은 대여를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네.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도 그림 뭔가 걸어 놓은 좀 거가 어. 관계가 과연 없을까? 아.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 기획 전문이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 그림도 이게 대여해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나중에 우리 기자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자님도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대통령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부 대변인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두 분 다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